안녕하세요. EBS 여강사 정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 채널에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막 조언을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의견 나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공지 드릴 것이, 여러분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막 서로서로 비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막 공부 못하냐 이러면서 막 비속어 같은 거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제가 신고 및 삭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 욕하는 거 막 골라지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래도 좀 노출이 되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많이 겪어봤는데, 또 저한테 조언 얻으려고 댓글 다셨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욕먹고 이러면 엄청 그거 막 화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는 좀 편하게 그거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최근에 정말 백종원 씨만큼이나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리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미국에서 또 오래 생활을 하셨고, 이제 주식 쪽으로 굉장히 이제 성공을 거두신 전문가 분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정말 진짜 요리 쪽에 백종원 씨가 있다면은 이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존리 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 많이들 보셨죠? 저도 이제 오며 가며 봤는데, 학원비, 사교육비를 줄여가지고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뭐 해라? 차라리 주식을 사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딱 처음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야, 그게 말이 돼? 굉장히 막 머릿속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좀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제가 제 채널에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보낼 때가 됐을 때, 저도 아무래도 영어 교사다 보니까는 영어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던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이었습니다. 돈이 한 달에 적으면 한 100만 원, 비싼 데는 200만 원도 더 되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지역 따라서는 더 비싼 데도 있죠. 근데 한 달에 저는 사실 200까지는 아니었고 한 15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지역에 150만 원의 유치원비 한 달에. 그럼 이게 1년이 되면은 이게 얼마예요? 엄청나죠? 예. 1800인가요? 계산이 좀 느린데, 그 정도의 돈을 유치원에서 드린다 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그런 좋은 목적들을 다 떠나서 저는 돈 때문에 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험들 다 있으시죠? 예, 저도 참 이렇게 구김 없이 생겼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좀 진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돈 때문에 또 이런 가족이나 친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의외로 이 얼굴에 비해서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도 저는 정말 이제 저는 혼자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점점 가족이 늘어났죠. 애기 1명 태어나고 애기 2명 태어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까지 4인 가족을 저 혼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당연하지만 월세 전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은행빚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갚으면서 이 4인 가족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EBS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괜찮죠. 근데 시간을 되돌려서 제일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았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독하게 일했어요. 돈 한 3만 원, 5만 원만 준다 그래도 서울 가서 강의 찍고, 메이크업 같은 것들도 제가 다 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서 메이크업하고 눈썹 그리고 진짜
그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치열하게 살아왔던 입장에서 지금도 저는 돈이라는 게 되게 저 잘 엄청 막 쓰지 않거든요. 항상 옷도 뭐 이런 거 다 저기 막 한 5,000원, 10,000원짜리 항상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저 명품이란 게 없어요. 컴퓨터는 좋은 거 삽니다. 예, 컴퓨터는 유일하게 제가 매년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막 이제 쓰는데 뭐 다른 데에 명품이 없지? 예, 뭐 백화점 가서 사는 그 명품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뭐 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한 달에 유치원비 뭐 150, 200? 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진짜 자식한테는 미안하지만 저 진짜 그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돈 차라리 안 쓴다 치고 뭐 200 잡으면은 1년이면은 그게 2,400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돈 되는 거 내가 모았다 치고 안 썼으니까 나중에 뭐 너 대학 갈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너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도 내가 보태주거나 아니면은 너 나중에 뭐 결혼하고서 또 결혼할 때도 참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학생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는 게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랄까요?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게 다 돈이잖아요. 이 돈이 없으면 그때마다 너무 고민스럽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때 그 돈 필요하고 힘든 걸 아니까는 이 돈 모아가지고 내가 줄게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했었거든요. 첫째 초등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사립초 보낼까 공립초 보낼까 고민할 때 어디 보냈겠어요? 제 성격에 공립초를 보냈습니다. 사립초 입학 설명회까지 가서 와 좋겠다 막 저렇게 막 바이올린도 배우고 와 씨 너무 멋진데 라고 생각만 하고 역시 등록금을 보고서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고 그때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 너 나중에 저기 결혼하고 또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차라리 돈으로 보태줄게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는 몇 번을 한 상태에서 그 존니 씨가 사교육비를 차라리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아이 주식을 사줘라라고 했을 때 분명히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전제할 게 오늘의 이야기는 절대로 뭐 사교육을 비판하거나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정체성의 절반은 교사고 절반은 강사예요. 저는 강사로서 이 교재를 막 개발하고 또 전문성을 개발하는 그런 면에서는 학원생들이랑 연대가 더 강해요. 학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랑 저는 막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거 막 교재 개발하고 자료 개발하고 이런 것들도 강하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 굉장히 리스펙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되게 잘 지내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존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고3 학생들한테 야 너네 만약에 학원 그거 안 보내고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간 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엄마 아빠가 안 쓰시고 한 10년간이면은 대략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썼다. 좀 적게 잡은 거죠. 50만 원 썼으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학원비를 만약에 엄마 아빠가 6천만 원을 학원에다가 안 쓰고 너한테 준다고 하면은 어땠을까? 라고 한번 장난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러니까 어차피 고3 학생들이어가지고 성적이 다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것도 좋았겠다. 막 이러고 막 옆에서는 막 나 학원 안 다녔으니까 내가 승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궁금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학원비를 되게 많이 막 내주시면서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또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또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학원비를 안 쓰면 사실 저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제 애디가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선배 부모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그 돈을 안 쓰면은 사실은 아이에게 많이 기대할 거 없이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나중에
좋은 직장 얻고 이런 것들이 다 금전적인 부분이랑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 돈들을 삭삭삭 모아가지고 안 쓰고 나중에 이 아이가 뭐 결혼했을 때 전세 자금이라도 조금 보태줄 수 있고 이러면은 이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애가 크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깜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돈 아끼려고 제가 EBS로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그래도 있는 힘껏 막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라도 이거를 내가 한번 가르쳐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겠죠? 또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막 그런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돈이라는 게 되게 참 없으면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라서 아끼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 주장이나 제안을 드리는 거 전혀 없어요. 그 조니 씨가 요즘 워낙에 그런 주장들을 하시고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들 이렇게 좀 궁금하고요. 그 속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댓글 달아주신다면 학생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엄마 아빠들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학원비를 대주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댓글을 보면서 오히려 좀 반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은 한번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자,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저도 많이 참고할게요. 저도 현재로서는 학원비 아껴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가지고 한번 그 돈으로 나중에 막 진짜 뭐 냉장고라도 하나 사주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좀 괜히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막 서로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들, 또는 비속어 같은 것들은 제가 보시는 분들의 편함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삭제, 신고 조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따뜻한 도움되는 댓글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